뜬금없긴 한데 우리가 코딩을 왜 할까요? 우리 코딩 왜 하는 것 같아요? 코딩 왜 하죠? 그냥 시원하고 그냥 첫날에 해당하는 수업 내용이긴 한데 그냥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는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래밍을 왜 해요? 어? 뭐라고요? 편하려고. 편하려고. 어떻게 편하려고요? 아, 내가 원하는 거를 컴퓨터가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내가 원하는 거를 컴퓨터가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코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프로그래밍 하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뭐 숫자 이게 뭐 두 개, 세 개, 네 개 들어와도 막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이게 나머지도 구하고 막 그런 계산기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얘한테 야, 야 계산 좀 해봐 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얘 누구야? 예, 얘가 아니죠 사실은. 그 아니면은 우리 아이언맨이나 이런 거 보면은 자비스한테 뭐 말하면은 뭐 다 해주잖아요. 뭐 그렇게 시키면 되는데 왜 우리는 코딩을 할까요? 굳이 왜? 그쵸? 맞습니다. 못 알아들어서 그래. 못 알아들어서. 그 여러분들은 혹시 해외여행 가보거나 그 했을 때 좀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일인데 뭐 해외 여행도 그렇고 해외 출장도 그렇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멕시코에 출장을 갔어요. 멕시코에 출장을 갔는데 지금 이제 그 코딩에 대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나는 이제 한국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멕시코에 출장을 갔어요. 근데 이제 고객은 스페인어만 할 수 있어요. 멕시코 사람 스페인어 쓰거든요. 물론 멕시코 그 로컬 언어가 있긴 한데 대부분 다 스페인어를 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본사에서 한국인 직원이 제가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왔는데 저는 한국어가 돼요. 근데 그 본사 직원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있는 대리점 직원이죠. 대리점 직원. 그 직원이 영어랑 스페인어가 되는 멕시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제 나랑 고객이랑 소통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말이 통해요? 여기서 내가 이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으면 방법이 뭐가 있죠? 번역. 그, 물론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번역은 좀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 구글 번역기 쓰긴 썼는데, 사실 제가 했던 한국말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영어는 그래도 번역을 하면, 아, 이게 내 원하는 의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스페인어는 몰라요. 그냥 번역은 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떠듬떠듬 영어로 말을 합니다. 예, 굉장히 부족한 영어이지만 영어로 말을 해요. 그럼 이 가이드분이 가이드는 아니죠. 여기 직원분이 헬로우라는 말을 듣고 올라 스페인어로 해서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멕시코 출장 갔을 때는 여기 이분이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어서 영어랑 한국어랑 스페인어 세 개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퇴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갔더니 영어랑 스페인어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나는 영어가 안 되고 이 사람은 막 설명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두 가지로, 한 세 가지 정도 말했던 것 같아요. Show me, show you. 아, 그러니까 show me, can you show me? 아니면은 problem, problem. 끄덕끄덕. 이렇게. 뭐 문장을 통해서 말은 거의 안 하고 그냥 뭐 바디 랭귀지로. 일단 뭐 문제가 있으면 이러면은 나는 그냥 돌아가는 거 동작 보고 아 끄덕끄덕 하고 이제 고쳐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은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없어요? 다들 조용하네.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한국말 모릅니다. 뭐 사실은 내가 바라는 거는 요 스페인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멕시코 사람이 좀 케이팝에 좀 그 중독이 돼가지고 한국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랑 저희 어머니랑 일본 여행 갔을 때는 일본 할머니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조금 편하게 여행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일본어를 잘하시기도 했지만. 근데 생각보다 그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어를 해야 하는 거고. 아무리 뭐 번역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영어를 조금은 해야 하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인공지능이 잘 나왔지만 이 컴퓨터 자체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더 절망적인 거는 컴퓨터가 알아먹는 언어는 0볼트랑 5볼트. 그러니까 껐다 켰다밖에 몰라요. 컴퓨터는 전자 부품이고 이 전자 부품은 0볼트와 5볼트 두 개의 전압으로만 동작을 해요. 그 0볼트랑 5볼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면은 0과 1입니다. 즉 얘는 0과 1밖에 몰라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컴퓨터는 바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런 이유거든요. 0과 1밖에 몰라요. 근데 내가 사실 0과 1만을 가지고 컴퓨터한테 직접 뭔가를 시키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안녕하세요라는 글자 하나만 쓰려고 해도 0과 1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거든요. 물론 컴퓨터를 최초로 고안한 폰 노이만 같은 천재 같은 경우는 0과 1로 직접 명령을 해서 했다고 해요. 계산하는 게 그게 더 편했다고 합니다. 컴퓨터 그 최적화를 위해서. 근데 이제 폰 노이만보다 조금은 멍청하고 우리보다는 조금 더 똑똑했던 제자들이 만든 언어가 바로 어셈블리어라는 언어를 만듭니다. 어셈블러. 그리고 이제 그 어셈블리어를 이게 중간에서 통역해주는 컴파일러라는 걸 만들어요. 그게 바로 어셈블러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나는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컴퓨터한테 뭔가를 시키고 싶을 때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릅니다. 근데 내가 0과 1밖에 내가 이제 0과 1로 컴퓨터한테 소통을 하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점을 찾은 게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역해 주는 게 바로 이 컴파일러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깔았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대부 10불불도 뭔가를 막 깔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컴파일러라는 친구를 같이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프린트F 헬로 월드라고 쓰면은 컴퓨터는 몰라요. 하지만 얘가 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헬로 월드라고 말을 했구나 하면서 띄우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컴퓨터라는 게 처음에 나온 게 이제 그 고도의 계산을 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유래 자체가 계산기예요. 음.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쓰는 그 계산기가 컴퓨터의 최초 유래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컴퓨터가 지금처럼 작지도 않았고 컴퓨터가 엄청나게 컸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저런 값들을 때려 넣고 그럼 자동으로 계산해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주고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일일이 0과 1로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컴파일러를 둬서 이제 컴퓨터랑 소통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C도 있고 뭐 파이썬도 있고 C샵도 있고 자바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시작을 이제 C로 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